연간 $10,000 이상 입출금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를 IRS에서 보고받아 추적하려던 방안이 민주당 내 강한 반대로 백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이 급등하는 물가로 올해 역사상 가장 비싼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 규모가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기존의 정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혀 다른 대안으로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 700명과 200대 기업에서 총 $1조 세금을 걷겠다는 방안을 공개 추진하고 나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이 모두 백신 접종률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면서 감염 사태가 완화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등이 잇따라 해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연간 $10,000 이상 입출금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를 IRS에서 보고받아 추적하려던 방안이 민주당 내 강한 반대로 백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중도파 조맨신 상원의원이 은행 계좌 추적은 미국민 쥐어짜내기 정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서 이번 증세안에선 빠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연간 $600에서 $10,000로 올렸지만 IRS의 은행 계좌 추적을 강화해 세금 탈루 여지를 포착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독자 가결할 수 없어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파 조맨신 상원의원이 연간 $600에서 $10,000로 올려 $10,000 이상의 입출금 기록이 있는 은행 계좌들을 IRS에 보고하는 방안을 이런 지하에 일축시켰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은 은행들이 $10,000 이상의 입출금 계좌들을 IRS에 보도해 추적토록 한다는 발상은 미국민 쥐어짜내기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의 단호한 반대로 백악관과 재무부도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해 $10,000 이상 입출금 은행 계좌 추적 방안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은 민주당 중도파지만 보수적인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대표로 하고 있어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에는 연간 $600 이상 입출금하는 모든 은행 계좌들은 은행들이 IRS에 보고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는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백악관과 재무부는 연간 $600를 $10,000 이상으로 대폭 올리고 임금소득은 입출금 총액 계산에서 제외해 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조맨신 상원의원 등 당내 중도파들은 입출금 총액도 문제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탈루 추적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성토하며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조맨신 상원의원이 공개 반대함에 따라 백악관과 민주당 최고지도부가 다른 세수 확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10,000 이상의 입출금 은행 계좌 IRS 보고와 추적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채 좌초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돈은 수조 달러씩 물쓰듯 하려 하면서 세금을 최대한 걷어들이기 위해 민간업계와 미국민들의 푼돈까지 추적하려 한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선거 전에서도 악재가 될 조짐을 보이자 결국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급등하는 물가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반갑지만은 않다는 미국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5% 정도 상승했지만 추수감사절에 빠질 수 없는 육류와 계란 등은 10% 이상 상승했는데요.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휘발유 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 이번 추수감사절은 가족 상봉의 반가운 만큼이나 부담감도 같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민들이 급등하는 물가로 올해 역사상 가장 비싼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도 다가오는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You're going to have to rearrange your budget somehow for those on fixed income, and I think that's just it's very uncomfortable right now when you're coming out of a year and a half of pandemic. Not very happy. I think probably a year ago it was much better for our economy and in general for our population. So I kind of blame the administration at the moment. CBS에 따르면 올해 칠면조 값은 지난해보다 최소 5% 이상 오를 것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지난 20년간 평균 상승률 2.4%에 비해 2배나 높은 겁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평균 5% 이상 상승했지만 주요 식품류의 가격 상승은 더 두드러집니다. 소비자가 매일 찾는 소고기와 닭고기, 생선, 달걀의 값은 지난해 대비 10.5% 올랐습니다.
육류의 경우 지난 봄 가공 공장의 폐쇄와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비축 물량이 충분치 않아 가파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미 농업국 연맹의 경제수석 베로니카 나이는 칠면조를 기르는 비용은 물론 다듬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격 상승은 막기 힘들 거라 내다봤습니다. 농업국 연맹 측은 식비의 10%만이 원재료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 90%는 임금과 유통, 기타 비용의 영향을 받는데 올해는 임금 상승과 운송비 급등, 공급망 혼란 등으로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르다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제대로 가족 모임을 갖지 못했던 지난 추수감사절에 대한 보상 심리로 올해는 모임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자재에 대한 수요도 같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식자재의 가격 상승을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걱정해야 할 것은 식재료값만이 아닙니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휘발유 값은 지난주에만 또다시 6센트 올라 3달러 3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연속 27일째 상승 중인데 이 기간 동안에만 20센트 더 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A는 미국이 팬데믹에서 회복되면서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2014년 9월 이후 이렇게 높은 가격은 본 적이 없다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 규모가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기존의 정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혀 다른 대안으로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수업료 면제와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공하겠다던 방안은 최종 제외됐고 부양자녀 현금 지원과 메디케어 커버 확대는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한면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민주당 내에서 곧 타결돼 법제화에 성공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나 당초 제안에서 일부 사회정책들은 완전 제외되고 대부분 대폭 축소되며 일부는 전혀 다른 대안으로 대체되는 등 너덜너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 규모는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500억 달러 안팎으로 반감되고 있습니다. 첫째, 당초 제안에서 완전 제외된 사회정책들을 보면 1,090억 달러짜리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수업료 면제와 1,500억 달러가 배정됐던 유틸리티 회사들의 클린 에너지 전환 촉진책 등이 있습니다. 둘째, 절반 또는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된 방안들을 보면 17세까지 매월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제공하고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4년도 시행해서 1년만 연장키로 단축됩니다. ACA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정부 보조 확대는 당초 항구적으로 시행하려 했다가 3년 더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미국이 사상 최초로 도입하려는 국가유급 휴가는 당초 12주에서 4주로 대폭 단축되고 15만 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셋째, 초기 제안이 사실상 무산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이 제시돼 무늬만 남는 사회정책들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커버를 치아와 청력, 시력까지 확대하려던 3,800억 달러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치과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800달러씩의 바우처 제공을 언급했고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000달러짜리 데비카드를 막판에 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값을 낮춰 10년간 5천억 달러나 절약하겠다던 계획은 사실상 사라지고 본인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 약품들만 협상해 인하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대안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드리머들을 포함한 서린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려던 이민자 구제안은 사실상 무산되고 전혀 다른 비민 신분에 합법 보호 신분만 부여하는 대안이 막판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억만장자 700명에 대한 부유소득세와 200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총 1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방안을 공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등 슈퍼리치들 10명으로부터는 거래하지 않은 유동자산에 대해서도 한 번에 24%의 세금을 물려 2,760억 달러나 걷어들이겠다고 제안해 위헌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증세안을 전면 수정해 슈퍼리치 700명과 200대 대기업들로부터 1조 달러의 막대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새로운 방안을 공개 제시해 주목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공개한 107쪽짜리 새로운 증세안은 슈퍼리치 700명에 대한 최초의 부유소득세 부과, 200대 대기업들에 대한 최저법인세 15% 징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슈퍼리치 700명에 해당될 억만장자세는 10억 달러 이상의 주식과 채권, 현금 등 유동자산을 갖고 있거나 연소득 1억 달러 이상을 3년 연속 올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않아 수익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도 부유소득세로 1회 한해 23.8%를 부과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늘어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만약 2010년에 20억 달러어치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다가 현재 시가가 200억 달러가 됐다면 그 차액인 180억 달러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으로 보고 23.8%인 47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5년에 걸쳐 납부하도록 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럴 경우 자산 1위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500억 달러, 2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440억 달러, 3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구글의 공동차업자 레디 페이지는 각 290억 달러, 워런 버핏은 250억 달러, 빌 게이츠는 190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10대 거부들이 내야 하는 세금만 해도 1회에 2,760억 달러에 달해 700명 전체 세수입에서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둘째, 연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200대 대기업들에게 최저 법인세로 15%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IRS에 세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알린 실질 수익에 기반해 최저 법인세를 물려 10년간 3천억 달러 내지 4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평균 10.5%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아마존은 지난 한 해 2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도 각종 비용 공제와 세제 혜택으로 4.3%의 세금만 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억만장자세는 거래하지 않은 유동자산에도 부유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이어서 벌써부터 거래 시에 이익에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수정헌법 16조 등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을 사고 있으며 실제 시행하기 시작하면 줄소송 사태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초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워싱턴 수도권 지역이 모두 백신 접종률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면서 감염 사태가 완화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등이 잇따라 해제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28일 새벽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고, 버지니아 주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공개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비교적 양호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감염 사태 재악화로 부과됐던 제한 조치들이 잇따라 해제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올 여름 감염 사태 재악화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켰던 조치를 28일 새벽 0시 1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로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로 이어지는 연휴 시즌에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내 식당과 소매점 등에서는 실내에 들어가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까지 한 식당 등에서는 식당에 들어가면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열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CDC 기준에 맞게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하의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7일 연속 지속됐기 때문에 완화됐다고 결론짓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27일 하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67명이 감염됐고 3명이 입원했으며 1명이 사망했으나 최근 7일 동안 감염 사태가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12월 9일까지 계속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 랠프 놀댐 주지사는 버지니아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미 전역에서 탑10 안에 들었다고 공표했습니다. 랄프 놀댐 주지사는 버지니아의 850만 인구 중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근 600만 명으로 18세 이상에서는 82.6%의 접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534만 명으로 18세 이상에서 74.4%를 기록했다고 놀댐 주지사는 또한 설명했습니다.
랄프 놀담 주지사는 버지니아의 이 같은 백신 접종률은 미 전역 50개 주와 DC 가운데 탑10 안에 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백신 접종에 애쓰고 있는 의료 종사자,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놀담 주지사는 이제 버지니아에서는 부스터샷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의 백신 접종률도 버지니아보다 근소하게 앞서거나 비슷해 역시 공동 10위 안에 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CDC 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켰으나 매우 느슨하게 적용해 사실상 이미 해제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Glenn Youngkin,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저는 폴 트로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테리 맥컬리프는 주지사로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글렌 영킨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그가 계획하는 의미를 알고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킨은 학업 기준을 높이고 학교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선생님들의 급여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글렌 영킨을 믿습니다.